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울음이 아이의 언어이며 울음을 비언어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아이가 울 때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신 분도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해지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시거나 이제 적응 완료로 조금 무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울음이 곧 언어라는 시각에 호기심을 갖고 제가 상담가 선생님과 나눈 실사례 대화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가 선생님, 울음을 언어로 보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전보다 좀 더 차분히 보게 되긴 했는데요. 오,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는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달래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럼요.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직도 어린이집 현관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안 갈래, 안 갈 거야. 아직도 이러니 어째? 신학기 첫 등원하는 아이는 당연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늘 보호자와 집에 함께 있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오면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울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싫어! 안 간다고! 안아줘! 이런 경우 부모님도 당혹스럽고 선생님도 달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모두가 진땀 빼는 상황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럴 땐 사실 아이들의 울음을 언어로 보자 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 선생님, 아이, 모두가 힘드시겠네요. 맞아요, 네. 모두 한마음으로 아이를 달래고 진정하도록 애쓰는 상황에서는 듣는 것, 언어로 보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정신이 쏙 빠진다고나 할까요? 맞아요. 그런데 원장님, 아이가 울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왜 울어? 그만 울고 말로 해보자. 그런 식으로 달래죠. 예를 들어서 엄마 울지 마 하는 경우도 있고 싫다고 왜 그래 그만 좀 울어 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이 상황은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요. 먼저 울음을 곧 언어로 이렇게 보세요 라는 걸 좀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너무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울음을 언어로 보세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좀 풀어서 하면 울음을 들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교실 안에서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주면서 이슬이 울고 싶구나. 그래, 실컷 울자. 울어도 괜찮아. 라고 해주시라는 거죠. 그만 울고 말해봐. 왜 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그냥 울어도 된다고 말하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한 건데 바로 부모님께서 일관되게 인사하고 가주시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선생님께 좀 미안한 마음도 들으면서 아이가 좀 진정이 되면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보통.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아이의 마음, 아이는 어떨까요? 인사의 시간, 그러니까 앞에서 헤어지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의사 선생님이 딱 주사 바늘을 들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서 아이한테 그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안 울면 주사 놓을 거야 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치 울음을 그쳐야 주사 맞을 거라는 것처럼. 그렇죠.
주사 맞는 예방접종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자, 너 울음을지 않아야지 지금 주사 맞을 거야? 이런 거 같은 상황과 헤어지는 이 순간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주사도 헤어지는 인사도 모두 아이가 싫어하죠.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꼭 붙잡고서라도 주사를 맞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한 손에 주사기 들고 자, 너 그 울음 다 그치면 주사 놔줄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주사를 더 무서워하고 더 맞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힘든 게 다 뭐예요? 아이를 괴롭히고 희망 고문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울면 날 다시 데려갈지도 몰라 하는. 등원할 때 아이가 온다면 아이의 울음이 이슈가 아닌 아이의 필요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짧게 인사하고 헤어져 들어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오는 시간이 짧고 적응도 빨랐어요. 그런데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 경험상 짧게 인사 나누는 게 좋은 걸 아시죠? 그런데 어렵다는 건 부모님께서 이제 자칫 오해하시고 이러실까봐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을 꺼내기가?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아마 부모님들이 걱정이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아이가 놀라지는 않을까? 무리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건 아닌가? 다그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친구들이 보면 우리 애가 창피당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본다고 혼내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뉴스들까지 전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 필요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그러니 더욱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부모님과 헤어진 후 교실에서는 어떤지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화도 만들고 이 녹음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부모님은 아이의 주 양육자이시고 어린이집은 공동 양육자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관심과 질문도 많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가요? 사실 아이들이 집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인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에는 한 아이가 집에 가면서 딴떼님, 자 집에 다녀올게요 하며 하원하는데 어찌나 귀엽고 웃기고 뿌듯하던지요. 오, 원장님 훌륭하세요. 어린이집이 공동 양육자라. 와, 좋네요. 아이들에게 제2의 집이군요. 아니에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닐 텐데요, 뭐. 글쎄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유아 교육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평가제, 보육 시스템, 그런 지침을 꼭 따라야 한다면서요. 그것들도 저는 꽤 정체성의 장애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장애가 되죠. 서류 더미도 많고. 그런데 그보다 부모님들마다 기대가 달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안녕. 그래 땡땡이 오늘도 잘 놀고 와. 재밌게 놀아 하는 키즈 카페처럼 생각하신다거나 엄마 늦었다. 엄마 빨리 내리러 올게. 잠시 애를 맡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나 어머님 오늘 새싹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네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양육에 웬 참견?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은 공동양육자로 생각하신다는 거를 주제넘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아유, 참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지만 간혹 타가소나 키즈 카페 생각하시는 듯이 필요에 대해서만 딱 전달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거죠. 아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그거죠. 뭐, 주제 넘다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면 베이비시터라고 하면 될까요? 가끔이에요, 가끔. 아주 가끔. 그래요. 하지만 원장님, 그래서 더욱더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시죠? 그럼요. 그러니 제가 상담 선생님께도 계속 도움을 구하잖아요. 네, 좋아요. 자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헤어지는 상황의 어려움이 복합적이라고 한 것이 아이 울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눈 거죠. 자,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며 생기는 문제는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울음, 헤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걸 한번 정리해보죠. 네, 좋아요. 첫 번째, 일관되게 인사하고 신속히 헤어지는 게 좋다. 주사 맞는 것이 아프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놓는 것처럼 등원하는 것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둘째, 좀 더 달래면 덜 울겠지 하는 마음과 좀 더 울면 될 거야 하는 어른과 아이의 마음 차이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아이가 울 때 울지 마 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울어도 돼 라고 해주자.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울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세상은 정답을 말하지만 나에게 맞는 답은 내 맘에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방법은 달라요. 나의 잠재력을 알고 나의 장점으로 키워가요. 나는 나로서 특별해지니까. 마음을 알면 내게 맞는 길이 보여요. 내게 맞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나의 해답을 찾아가요.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 더 좋은 길을 찾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는 방송 원화상나